반갑습니다. 82번째 한기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에게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한 명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한 명에 대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인데 두 번째 보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잘 보겠습니다. 저 제가 봐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때문에 이제 라식 수술할까 말까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안경을 벗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상담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라식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대요. 곧 노안 올 텐데 뭐하러요? 그래서 뭐 수술해도 곧 돋보기 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멋있는데 만약 이 사진에다가 이런 글자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이런 글자를 넣고 제가 이렇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웅지간이라는 건물 이름이에요. 여기에 10m짜리 현수막 걸어놓고 총학생 회장 후보 기호 1번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이 대학교에는 3대 총학생 회장이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막 한 달 동안 하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만 이 총학생 회장의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학생 회장을 좀 해야 돼요. 사분대 회장을 하든가 학회장을 하든가 뭔가 이렇게 학생 강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지 않습니까? 복학하자마자 학회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자마자 학회장 선거를 하니까 그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와서 학생회장 후보로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제대해서 복학하니까 제 동기 한 명 있고 다 졸업하고 없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던 후배들은 다 군대 가고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래 위로. 그 선거 나가봤자 떨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제 동기 한 명, 저 한 명이었는데 제 동기는 전교생을 다 알고 있었어요. 1년 전에 복학했으니까. 그래서 나가봐야 떨어질 게 뻔한데 하고 고민하는데 그래도 나가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위왕 선거에 나갈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전부 제 동료가 더 지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유세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혼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유세 연습을 실컷 하고, 요런 강당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제 앞에 제 동기가 먼저 유세를 하고, 뒤에 제가 유세를 했어요. 제 동기가 유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식상한 멘트 있죠?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안 뽑아주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애정이 많고 뭐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뭐 이렇게 유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세를 듣고 있다가 두 번째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유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유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퀴벌레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시더라고.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죠. 그 더러운 것을 자기가 잘 다니지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밟아가지고 몸뚱아리가 반틈 찍혀도 살아남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더러운 것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강한 생명력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바퀴벌레가 되겠습니다. 라고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가 딱 나왔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선됐습니다. 아까 떨어진 건 총학생회장 후보고 당선이 된 겁니다. 몇 표 차이로 당선됐냐면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 학과장님이라고 교수님 있죠. 교수님 대표 과의 그 대장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가잖아요. 학과장실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 교수님이 물어보시대요. 몇 표 차이로 당선됐냐? 말투가 이랬어요. 몇 표 차이로 당선됐냐? 그래서 제가 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랬어요. 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축하한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시는 겁니다. 그럼 몇 명 차이로 당선된 거냐? 여러분 한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몇 명 차이로 당선된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몇 명 차이로 당선된 겁니까? 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제가. 제가 2번이었잖아요. 1번보다 한 표 많이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그럼 몇 명 차이로 당선된 겁니까? 한 명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뻔한 질문을 왜 하시지? 당연히 한 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은 2명이었습니다. 기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찍은 한 명이 저쪽을 찍어버리면 제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권이 없다면.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는 것은 2명 차이로 당선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명이 저쪽 찍으면 2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2명 차이로 당선된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한 표 차이가 나려면 1명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2명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 있으면 1명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명 있으면 1명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명이 나를 싫어하면 덩달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꼴 보기 싫으면 몇 명한테 얘기합니까? 저 인간 저거 인간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그럼 몇 명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식당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식당 가면 몇 명한테, 우리 CS 하시는 분 잘 아시죠? 불만 고객이 몇 명한테 얘기합니까? 10명입니까? 통계적으로 40 몇 명한테 얘기한다고 나옵니다. 내가 이 식당 가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평균 40 몇 명한테 저 식당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누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한 40명한테 저 인간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한 명을 잃으면 몇 표 차이가 나요? 만약에 이게 선거라면 40 몇 표 차이가 나요. 이건 선거니까 2명 차이가 나는 거지만 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나를 좋아하면 몇 명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식당으로 제 마음에 드는 식당에 가면 몇 명한테 저 식당 좋다고 가보라고 합니까? 평균 5명.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조금 표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게 몇 배로 더 많이 표현하고 다닌다는 거죠. 사람도 싫으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싫다고 얘기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혼자 좋아하고 그게 인간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기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표 차이는 오타입니다. 2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에서 1명 차이가 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1명 차이, 이제 1명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 편이 되어줄 1명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적이 될 1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인생에서 이런 1명의 차이가 난다면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1명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죠. 평생 모아놓은 돈을 1명 잘못 만나서 다 날리기도 하고 다 날렸던 돈을 1명 잘 만나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인생에서 1명의 의미는 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이 1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해정 유영희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강 이남에서 한글 제일 잘 쓰신다는 분이에요. 호가 해정이고 이제 성함이 류영희 선생님인데 이 해정 유영희 선생님께서 대구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반장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반 부반장 어머니셨어요. 근데 이 부반장 집이 이제 2층은 서예고 3층은 그 자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같이 한다고 이 서실에서 밤샘이 공부를 몇 번 같이 했었어요. 자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 이 이제 어머니께서 내려오셔서 그때는 제가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서예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야식도 주시고 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좀 기억에 생생히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병철아,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를 1명만 만나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란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한 친구 1명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와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쁜 습관이긴 한데 안부 전화를 잘 안 해요. 뭐 안부 톡도 잘 안 하고 또 밴드에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체질이 안 맞고 여러 사람 이렇게 막 다방면에 많이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소수를 깊이 사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은 다수를 많이 만나는 일을 하지만 세일즈 할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명을 얼마나 깊이 알고 지내냐가 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 말씀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의 1명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1명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한테 그런 1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끌어줄 1명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의 1명 어디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나의 1명 어디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감정이 어떠세요? 행복해지세요? 슬퍼지세요?
한 명이 있는 분은 행복해지실 테고, 없는 분은 어때요? 슬퍼지겠죠. 이래 사람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질문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질문 같아요. 여러분, 나의 한 명 어디에 있을까? 나를 하게 해줄 사람 어디 있을까? 나를 성공하게 해줄 사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인생을 좀 방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인생을 좀 방황하게 될 것 같아요. 행복을 찾아서 평생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방황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한 명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여러 명에게 그 한 명이 되어줄 수 있죠. 그럼 그 여러 명 중에 누군가는 나를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한 명은 여러 곳에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향기노트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한 명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한 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 나의 한 명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삶도 어떻습니까?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해정유행 선생님께서 쓰신 한글 서예 작품입니다. 이분만의 독특한 필체로 쓰신 거죠. 이분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오늘 향기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